안녕하세요, 여러분. 13주차 산림 측량학 및 GIS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 측량, 오늘은 각 측량 진행할 건데요. 지난 시간이죠.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대부분의 각 측량과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트래버스 측량 부분만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무리로 이제 트래버스 측량, 토탈 스테이션 측량, 그 다음에 이제 면적 및 최적 계산하는, 그러니까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면적 계산하는 것, 최적 계산하는 것, 뭐 맞는 공식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 분야에서 측량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같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수평각 측정입니다. 수평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단측법, 배각법, 방향각법, 조합관측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내용들은 뒤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이 될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용어를 몇 가지 알고 갈까요? 반전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럼 반전이다. 망원경을 수평축 주위로 180도 회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망원경이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죠. 옆에서 망원경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쪽이 이제 대물 렌즈고요. 이쪽이 대물 렌즈고 이쪽이 대안 렌즈입니다. 자, 180도 회전 어떻게 하나요? 네, 기계를 여러분들 그냥 수평으로 바라보고서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북쪽이라고 한번 할까요? 그럼 이쪽이 남쪽이겠죠. 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수직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 분도원이 있죠. 방위각을 읽을 수 있는, 각도를 읽을 수 있는, 수평각을 읽을 수 있는 분도원이 있는데요. 얘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망원경만 180도 이렇게 돌려서 거꾸로 가는 형태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평축을 기준으로 180도를 회전을 합니다. 그럼 수직축을 기준으로 180도를 회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네, 제자리 서서 여러분들이 도는 거랑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수평축 위주로 이제 360도를 회전한다면 여러분들 공중제비 도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위, 반위라는 용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정위는 자, 수평각 고정 나사가 오른쪽에 있어 연직분도원이 왼쪽에 있는 상태로 측정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냥 정상적으로 측정하는 게 정위입니다. 반위는 정위에서 망원경을 반전해서 180도 반전을 해서 수평각 고정 나사가 왼쪽에 있고 연직분도원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로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회 관측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의 반의 상태로 반복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토 레벨에서는 전시 후시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의, 반의. 실제로 실물을 보면 이해가 더 쉽겠죠? 왼쪽이 데오도라이트고요. 오른쪽이 트랜시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데오도라이트에서 정의된 상태고요. 반의된 상태고요. 또 트랜시시 정의된 상태고 반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것들이 뭐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다르고요. 뭐가 다른가요? 네. 점이 있죠. 점이 여긴 점이 있고요. 여긴 점이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기포관이 있고요. 기포관이 없네요. 뒤집혀서 기포관이 밑으로 간 게 보이죠. 그다음에 이런 미동나사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요. 여기에서는
조동, 미동 나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수평 고정 나사, 미동 나사, 수평 미동 나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두 개씩 달려 있는데 트랜싯에서는 여기는 이렇게 하나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게 조동입니다. 잠그는 나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근 다음에 미세하게 움직이는 건 큰 나사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자, 이제 정의방위 보려면요. 찾아보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간이 시중기가 일단 다르죠. 뒤집혔으니까. 반전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직분동 같은 것들이 이제 방향이 달라지니까 없어지기도 하고요. 뭐 이런 차이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반전을 시켜서 회전을 해서 후시를 보는 상태가 되면 이제 이렇게 뒤집히는 거죠.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수평고정나사의 위치라든가 수직고정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측량법 단측법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수평각 관측 시에 대회 관측 1회만 합니다. 그래서 정의, 반의를 한 번만 하는 게 대회 관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A, O, B 점에 각각 말뚝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서 각 측량기를 O에다 설치를 하고요. 각 A, O, B를 측정할 거예요. 근데 A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분도반의 0과 버니어의 0을 일치시켜야지 우리가 각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도반과 버니어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제 하부 고정 나사를 풀고요. 기기를 A로 회전시켜서 시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면 A를 정확히 시준한 이후에 하부 고정 나사를 잠그고 이번에는 버니어가 움직이게 상부 고정 나사 풀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하부 미동 나사로 이제 일치하게 미세 조정을 하겠죠. 다음에 이제 상부 고정 나사를 풀어서 수평 회전을 해서 B점을 시준을 합니다. 그래서 점 B가 망원경 내에 보이면 상부 고정 나사를 잠그고 상부 미동 나사와 연직 미동 나사를 조절해서 점 B를 종십자선에 일치시키고요. 수평 분도반의 각을 최종 각으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지금 앞에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O에다 장비를 설치하고요. A 이제 O에서 우리가 수평 분도반과 버니어를 00에 세팅을 맞춰서요. 0에다 정확히 맞춘 다음에 A를 시준하고요. A점에서 하부 고정 나사를 고정하고 그다음에 상부를 풀어서 B를 시준합니다. 이게 처음 보는 정의값이 되는 거고요. 그 정의값을 가지고 다시 기기를 반전시켜서 반의값을 읽게 됩니다. 다시 A로 가서 A값을 시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의, 반의 한 번 해서 대회 관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 측정각 각 A, B는 알파 1은 알파 n 마이너스 알파 0이죠. 그래서 알파 n은 종독, 알파 0은 초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망원경을 이제 반전해서 점 B를 시준하고 각을 읽어서 초독으로 하고요. 상부 운동을 좌회전해서 A점을 시준하고 각을 읽어서 종독으로 합니다. 반의 측정각 이제 각 BOA 값이 되는 거고요. 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두 개가 딱 맞으면, 그 각의 차이가 딱 맞으면 측정 끝 되는데 이게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조정각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정의 측정각과 반의 측정각을 더해서 평균한 값을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측법 야장은 이제 아래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정의 읽은 거예요. 처음에 0, A를 시준할 때 이제 0 세팅을 하죠. 버니어 눈금은 읽다 보니까 이제 2분 20초, 2분 20초가 떨어졌어요. 평균 두 번 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B점을 시준해서 52도가 나왔고요. 도는 나왔고요. 이제 분초를 읽어야 되니까 이제 반복해서 읽으니까 13분 40초, 13분 20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13분 30초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반의할 겁니다. 반의하느라고 망원경을 뒤집어서 B점을 다시 맞추니까 215도. 그리고 이제 해서 15분 20초 나왔죠. 자, 그다음에 A점으로 다시 가서 163도. 04분 20초가 나왔네요. 그래서 04분 10초 값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에서 관측 값은 이제 B에서 A를 빼면 되죠. 52도 11분 10초가 나오게 되고요. 반의 값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2도 11분 10초가 나오니까 결과는 딱 맞아서 52도 11분 10초 확정이 되는 형태들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백악법입니다. 우리가 복측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대회를 2회 이상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평각 관측 시에 대회 관측, 아까 정의반이 그걸 1회만 한 거죠. 앞에서 단측법에서는. 근데 이제 백악법에서는 2회 이상 반복 수행합니다. 정밀도가 높아지겠죠? 또 하나, 우리가 초를 읽을 수 있는 단위가 한도가 있어요. 뭐 1초 단위로 읽거나 이러지 못습니다. 장비에 따라서 3초독이 아마 최대라고 생각이 되는, 장비에 따라는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측량을 하면 값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처음에 O의 기계를 설치를 하고요. A에 세팅을 합니다. 이제 정의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B에 가서 읽어요. B로 옮겨서 읽습니다. 그럼 B로 읽은 다음에 상부 하부를 다 이제 상부를 고정한 상태에서 다시 A로 가져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 또 읽고 그냥 이제 하부 고정 상부 풀고 또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더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계속 읽어서 합쳐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대로라면 이제 A n번까지 실제로 여기서 4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A n-A 0 값을 해주고요. 그거를 n으로 나눠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도예요. 요 각이 10도라고 그러면 처음 읽었을 때 10도 고정하고 다시 넘어가니까 10에서부터 읽으니까 초독은 0이었고요. 자, 표시를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의 각도가 쉽게 말해서 10도다. 그러면 처음에 읽을 때는 이제 0이겠죠. 초독은 0입니다. 첫 번째 읽었을 때 값은 10도가 될 테고요. 두 번째 이제 기계를 옮겨서 10에서 다시 또 10도를 읽으니까 두 번째는 20도고요.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는 거죠. 30도, 10도, 20도, 30도, 하나 더해서 40도. 몇 번 관측했어요? 네, 4번 관측했죠. 그래서 4로 나눠주면 10도가 나오는 각 AOB가 결정이 되는 거죠. BOA도 마찬가지로 반위해서 읽어줍니다. 그래서 두 개가 10도, 10도 딱 떨어지면 오케이 되는 겁니다. 자, 전자식 데오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부와 하부 고정 나사를 잠그고 푸는 일련의 반복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홀드 버튼 같은 거 하나만 누르면 돼요. 그래서 뒤에 아마 데오도라이트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텐데요. 뭐 제품에 따라서 홀드라고도 돼 있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 기호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충북대학교 산림학과에 사용하는 데오도라이트 같은 경우는 홀드 키가 아니라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고정이 되니까 저 A를 시준하고요. 홀드 눌러서 풀고 다시 B 시준하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됩니다. 자, 눈금을 직접 측량할 수 없는 미량의 값을 정밀하게 읽을 수 있는 반면에 내축과 외축이 연직선상에 일치하지 않을 때 오차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 수평이 맞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향수가 적을 때는 편리한데 삼각 측량 같이 측점이 엄청 많아요. 막 이렇게 측점이 되게 많아요. 이게 삼각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삼각망을 구축할 때는 엄청 복잡하겠죠. 그래서 사용하지 그때는 또 이 백악법을 쓰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장은 이제 뭐 비슷한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 반의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정의로 읽은 것들 나오고요. 반복 횟수 나오죠. 네. 그래서 자, 최종값이죠. B에서 인근 이게 최종값입니다. 96도 39분 30초가 나왔는데요. 이게 3번 읽어서 합쳐진 값이니까 나누면 어떻게 돼요? 32도 13분 10초가 떨어지는 거고요. 반의도 망원경 뒤집어 갖고 반대로 이제 열심히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만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읽는 거죠. 그랬을 때 96도 39분 30초 나왔네요. 그래서 32도 13분 10초가 나와서 최종 같으니까 조정각 정리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방향각법입니다. 대회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점 주위에 여러 개의 각이 있을 때 한 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 각
AOD를 읽으면 이제 각 AOB를 먼저 읽겠죠. 읽고 나서 각 AOC를 봐야 되고요. 각 AOD를 읽어야 됩니다. 자, 뭐 각각의 점에 이제 말뚝을 설치하고요. 각 측량기를 이용을 해서 5점에 설치를 하고 상부 하부 고정나사 풀고 뭐 이거 이제 아시죠? 네. 작업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부 고정나사가 풀린 상태로 기기를 수평 회전해서 자, A를 시준한 후에 초독합니다. 그 다음에 하부 고정 상태에서 상부 고정 나사를 풀고 점 B를 시준 후에 뭐 미세 조정해갖고 B를 측각해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기록하고요. D를 기록하고요. 이런 식의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을 반위해서 점 C를 시준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3에서 5의 과정을 반복해서 점 CBA를 시준 후 측각하여 기록을 하면 1대회 관측이 종료가 됩니다. 다음에 번열을 이번엔 90도에다 맞추고요. 아까 00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0하고 90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대회 관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A 읽고 B 읽고 C 읽고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측치를 구해서 허용 한도 이내이면 양 대회의 평균값을 관측값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자, 백악법에 비해서는 관측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삼각 측량, 3등 이하 삼각 측량에 주로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향각법 야장에는 이제 배각, 교차, 백악차, 관측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백악차는 어떤 시준 방향에 대한 정반위 측정값의 합입니다. 그다음에 교차는 어떤 시준 방향에 대한 망원경 정위 반위 측정값의 차이며 기계 오차를 나타내므로 정위 반위를 평균해서 소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백악차는 각 대회에서 백악을 구했을 때 같은 방향에 대한 가장 큰 백악과 가장 작은 백악과의 차로서 관측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제한을 두게 됩니다. 얼마 이상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우연오차와 기계오차를 포함하는 지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측차는 교차의 차로서 일금오차, 시준오차 등 관측의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며 제한을 두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야장, 이제 방향각법 야장은 아래처럼 복잡하게 써집니다. 대회별로 나눠질 테고요. 그 다음에 분도원이 0일 때하고 90도를 세팅했을 때의 차이죠. 정의반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쭉 정리해서 관측각 쓰는 것까지는 앞에 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할 텐데 백악을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자, 정위 B하고요. 반위 B의 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합입니다. 30초, 10초 합쳐서 40초가 됩니다. 그죠? 30초 C, 50초 합쳐서 80초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 B에 반위 B를 더하면 40초고요. 그죠? 그 다음에 CC 100초가 됩니다. 0은 더할 게 없죠. 그래서 0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교차는 빼는 거죠. 30 빼기 10은 얼마였어요? 네, 20이었고요. 그죠? 30 빼기 10은 2. 자, 30 빼기 50을 하니까 마이너스 20이 나오네요. 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에서 반이 B, 30을 빼니까 마이너스 20이 나오고요. 그죠? 네, 50 빼기 50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악차는 이 백악하고 백악이죠. 그래서 40에 40, 1대회에 40하고 2대회에 40을 빼니까 0이고요. 80에서 100을 100-80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거니까 100-80을 하니까 20이 나오게 됩니다. 관측차는 자 20 마이너스 20을 하니까 40이 됐고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0을 하니까 마이너스 20이 돼서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 관측차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조합각법입니다. 이걸 다 섞어서 씁니다. 가장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관측법으로 보통 1등 삼각 측량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여러 방향의 측정들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조합의 각관측을 수행을 합니다. 개개의 관측은 방향각법을 수행, 측정한 각들을 최소제곱법에 의해 최하값을 결정합니다. 아까는 이렇게 각이 있을 때 하나 A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AB, AC, AD만 하고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네, AB, 각 AOB, AOC, AOD 하고요. 이번에는 각 BOD, BOC, BOD 하고요. 그 다음에 COD를 해서 각각의 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비교를 해서 오차를 구하는 방식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지껏 이제 수평각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연직각, 수직각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연직각은 우리가 이제 고저각, 천정각, 천정거리, 그다음에 천저거리, 천저각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직각을 할 때 보면 수평면을 기준으로 평면에서부터 위쪽으로 얼마만큼을 올라갔느냐 이거를 따지면 연직각이 되는데요. 자, 천정각은 하늘에서부터 재는 거죠. 수직선의 꼭대기부터 잽니다. 거꾸로 이렇게 재서 내려옵니다. 이게 천정각이고요. 천저각은 땅속에서 재는 거죠. 네. 지구 중심에서부터 기준 늘어진 이 수직선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오면서 재는 각이 천저각이 될 겁니다. 자, 다 설명했네요. 우리가 보통 이 각도를 잴 때 수평선을 기준으로 상향각은 플러스, 하향각은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방위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향각이라는 용어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여지껏 측량하는 게 다 방향각입니다. 수평각에서 임의의 기준 방향으로부터 A점을 기준으로 항상 했죠. 이게 이제 방향각이 되고요. 자, 점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각들은 이제 우리가 방향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방위각은 북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직선까지 측정한 각입니다. 네, 0에서 360도까지 표시가 되고요. 360도를 넘으면 다시 0으로 리셋되니까 360을 뺀 값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진북, 자북, 도북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진북은 우리가 이제 트루노스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자, 좌우선이 모이는 점입니다. 경도 좌우선이. 자북은 이제 나침판의 북쪽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북쪽에 허드슨만 부근에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자력이 강하게 생성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북은 지도상의 북쪽입니다. 우리 종이에 그려놓은 지도의 북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방위가 나옵니다. 방위는 좌우선, 남북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향해서 측정한 수평각을 우리가 이제 상한방위각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상한 방위각. 뭐 상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높이 이제 각도에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값에 제한이 있었다. 90도로 제한이 된 겁니다. n을 기준으로 동으로 90도, 서로 90도, s를 기준으로 동을 90도, 서로 90도를 측정하는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위각과 방위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방위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방위각만 이용을 하면 대략 알죠.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269도가 어디야? 그러면 어느 쪽 방향인가를 멈칫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NS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동과 서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NE, SE, 그죠? NE 앞에 써 있는 순서가 가는 겁니다. SE,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SW, NW 형태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0에서 90도의 각도에 있다. 우리 45도 이야기해 볼까요? 45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45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45도를 한번 넣어 볼게요. 45도를 넣습니다. 자, 45도를 넣으면 1번의 구간에 있겠죠. 그러면은 이건 같습니다. 그죠? 북에서부터 읽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N45 표시를 하면 됩니다. 가로를 표시하셔도 되고 표시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N 가로 45 가로 닫고 2 아니면 N45도 2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각도는 표시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90도에서 180도 구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남동쪽 관련된 부분이죠. 남동쪽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S2가 들어가게 되죠. 자, 120도 한번 해볼까요? 120도.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가는 120도죠.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120도니까 남쪽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120도면 여기까지가 120도인 거죠. 이렇게가 120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각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180 마이너스 120 알파2를 해줍니다. 그래서 60도가 되겠죠? S 60도. 한 학기가 다 돼가는데 마우스로 글씨 쓰는 거는 최악입니다. 안 되네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180도에서 270도 구간입니다. 그러면 남서쪽이 될 거예요. 그죠? 이 구간이 될 텐데요. 자, 몇 도 해볼까요? 260도 해볼까요? 260도? 260도 해볼 겁니다. 자, 얘는 이제 남쪽을 기준으로 각도를 표시를 하다 보니까 요만큼까지는 빼버려야겠죠. 그래서 네, 260도 마이너스 180도를 합니다. 260에서 180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80도 되나요? S 80 그죠? W가 되는 거죠. 뭐 가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구간입니다. 270도에서 360도 구간인데요. 자, 몇 도 해볼까요? 330도 해볼게요. 자, 330도입니다. 자, 330도를 갈 건데요. 자, n에서부터 몇 도 있나가 문제죠. 여기까지 330도니까 360 빼기 네, 33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n 330도 w라고 표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바보짓을 했네요. 네, 360도에서 30도를 빼면 어떻게 돼요? 330도를 빼면 30도만 남죠. 네, 값이 90도를 넘을 수 없는데, 자, N30W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다 같이 바꿀 수 있겠죠. 네, 방위를 방위각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방위각을 방위로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 이제 됩니다. 자,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방위각하고 방위하고 우리가 이제 예제가 한번 샘플로 해보시면 돼요. 자, 어려울 때는 네,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가로 세로 십자선을 그리고요. NESW를 표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NESW를 그려서 여기다가 계략 표시를 해보시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뭔가요? 30도 15분 10초입니다. 30도 15분 10초는 1번 구간에 속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선, 방위각, 상호관계, 요 방위, 요 내용들을 이제 앞에 거를 검토를 하셔갖고요. 풀어볼게요. 자, 30도 15분 10초는 1번 구간에 속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N하고 이제 N2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변함없이 넣으면 되죠. 이대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N 가로 열고 30도 15분 10초 가로 닫고 2 표시하거나 N30도 15분 10초 2로 표시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120도로 가네요. 120도는 어딥니까? 그럼 여기 두 번째 구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구간일 때는 네, 180도 마이너스 알파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180 마이너스 120도 10분 30초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도는 360도 일반 이제 좀 빼면 되는데 분초는 60진법을 쓰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S 59도 49분 30초가 나오게 됩니다. S에서부터의 각이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210도 45분 15초예요. 210도 45분 15초니까 이제 세 번째 구간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이번엔 이렇게 가는 거죠. 180, S를 기준으로 가니까. 그래서
210도 45분 15초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됩니다. 요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210도 45분 15초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S 30도 45분 15초라고 계산이 됩니다. 310도 12분 25초 한번 해볼까요? 이건 이제 네 번째 구간이고요. 그죠? 네 번째 구간이니까 360도에서 빼주면 됩니다. 360도 마이너스 310도 12분 25초를 해주니까 N49도 57분 35초가 됩니다. 그래서 분초 단위에서의 60진법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꾸로 갈 때입니다. N45도 2라고 그랬으니까 요 구간이네요. 그죠? 그럼 요가 그대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45도 2니까 짠 그냥 45도 쓰면 돼요. 두 번째 S30도 15분 10초 2입니다. SE 구간에 있네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SE 구간이니까 이번에는 요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180도 마이너스 이 40 지금 30도 15분 10초를 해주면 됩니다. 결국엔 계산해서 149도 44분 50초 계산이 될 거예요. S65도 15분 10초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구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180도를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그래서 245도 15분 10초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네 번째 구간은 60도? 요게 60도죠. 15분 10초죠, 요게. 그래서 요 부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360도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방법만 그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선을 그려서 방위각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종이에다 열심히 그리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자, 요거 예제 같은 것들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편각법입니다. 철도나 도로, 수로 등 중심선을 측정할 때, 그러니까 뭐 넓은 공간이 아니라 좁고 긴 구간을 측정할 때 유용합니다. 그림같이 측선 OA의 연장선 OA-죠. 와 AB가 이루는 각을 편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편각이 연장선에 대해서 우회 방향, 시계 방향으로 측정을 하면 플러스 편각이고요. 자, 연장선에서 좌회 방향,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을 하면 마이너스 편각으로 우리가 기록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직선을 연장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편각은 앞에서 말씀을 다 안 드렸는데요. 트래버스 측량에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선을 연장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직선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기계를 B점에 놓고요. A점을 정확히 시준을 하고요. 고정을 한 다음에 망원경을 반전하면 되겠죠. 뒤집어서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기계 이제 폴대가 정확히 위치를 하면 우리가 연장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시점을 측설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는 B점에 기계를 설치하고 정의반위 관측을 통해서 C점과 C-점과 C-점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서 요 점이 일치하면 뭐 더 이상 고민할 일이 없이 C점이 되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측선 C-에서 C-까지의 거리를 중간점을 평균에서 중간점을 C점으로 측설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D점도 이렇게 연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평균값을 이용해서 연장하는 방법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각을 측설하는 방법인데요. 그림과 같이 선분 OA에서 측선 OA에서 각 알파만큼 회전시켜서 B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네. 자, B-점을 지상에 이제 일단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B점이어야 되는데 B-점이에요. 왜? 각도계가 저희가 쓰는 측량 장비가 정확하게 측각을 못 한다 그랬죠. 왜? 뭐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토탈 스테이션 가장 정밀한 장비인데요. 이 장비도 3초독입니다.
3초독이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최소로 읽을 수 있는 눈금이 3초예요. 각도가. 이 3초가 거리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가까울 때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요. 거리가 점점 길어질수록 이 3초는 굉장히 넓은 게 되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피자를 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요 거리하고요, 오차하고요. 이 거리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 A요 B 다시를 백악법에 의해서 정확히 관측한 결과값을 우리가 이제 각을 수정을 하는 거죠. 알파 다시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알파와 알파 다시는 각 관측시 발생한 오차 에타에 의해서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맞으면 끝이에요.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맞을 때는 이제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정을 해서 그만큼을 직선 거리로 옮겨서 B점을 측설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최근에는 그렇게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교과서에는 이제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컴파스를 실제로는 이제 뒤에서 클리노미터를 이용하는데 이제 우리 컴파스 측량에 대한 기본 개요를 알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개념을 그래서 컴파스 측량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컴파스 측량이라 그러면 우리가 나침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선의 방위각 또는 방위를 측정하고 줄자 등으로 거리를 실측해서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입니다. 과거에는 이 장비가 최고였어요. 그죠? 뭐 데오드라이트, 트랜시트, 토탈 스테이션, GPS 이런 장비들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이 컴퍼스가 유일한 정밀한 장비였습니다만 컴퍼스는 자침이 남북을 가리키는 성질을 이용한 기계로 방향 측정의 기준은 자침입니다. 그래서 시가지처럼 국소인력이 큰 장소에서는 정밀한 결과를 얻는 것이 곤란하고 하지만 구조도 간단하고요. 작업 및 사용법도 비교적 용이한 까닭에 산림이나 농지 등 높은 정도를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골조 측량 같은 데는 사용이 됩니다. 산지의 임도 노선 측량이나 산림 경계 및 구획 측량 같은 데도 많이 사용되어 왔어요. 최근에는 이제 점점 바뀌고 있지만 그래서 컴퍼스 측량은 한 1000분의 1에서 3000분의 1 정도의 정밀도 요구가 되고요. 주로 망원경 부착한 포켓 컴퍼스, 포켓 망원 컴퍼스 같은 것들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자, 측량용 컴퍼스에는 우리가 버니어 컴퍼스, 그다음에 프리즘 컴퍼스, 포켓 망원 컴퍼스, 브룬톤 컴퍼스, 회중 컴퍼스, 걸친 컴퍼스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버니어 컴퍼스는 버니어의 눈금반의 1눈금보다 작은 각도를 육안으로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트랜시시나 데오드라이트처럼요. 프리즘 컴퍼스는 목표를 시준함과 동시에 프리즘의 작용으로 눈금반의 각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브룬톤 컴퍼스는 시준하면 부속 거울로 눈금을 읽을 수 있는 제품이 되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런 형태들 이제 컴퍼스 많이 사용돼요. 실습에서 사용되던 컴퍼스가 지금 이제 텔레스코픽 컴퍼스, 이 망원경이 달려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아마 군대에서 사용했던 컴퍼스가 이런 겁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반사 유리 거울을 이용해서 브룬톤 컴퍼스가 바로 이 M2 나침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니어 컴퍼스죠. 미세한 눈금들을 읽을 수 있게 아래 위에 눈금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 이하의 미세한 각도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살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클리노미터, 순도 텐덤 클리노미터입니다. 얘 많이 써요. 여러분 이거 갖고서 이제 다양한 것들 합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퍼스 아까 망원경이 달린 컴퍼스 쓴다 그랬죠. 컴퍼스 구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시준 장치가 있죠. 고도각의 각도기를 갖춘 망원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수평 눈금반이 있습니다. 여기 수평 눈금반입니다. 보통 눈금과 상한 눈금이 있습니다. 보통 눈금 뭐였어요? 360도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상한 눈금은 말 그대로 상한 게 아니고요. N과 S를 기준으로 방위를 읽을 때 쓰는 거죠. N을 기준으로 좌우로, S를 기준으로 좌우로 90도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컴퍼스의 눈금반은 E와 W가 실제의 방향과 반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N 다음에 뭡니까? 여기가 2가 되는데 W가 돼 있죠. 여기는 W가 되는데 2가 돼 있고요. NS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뭐가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항상 남북을 가리키고 있어서 측점에서의 시준선이 컴퍼스 본체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자침이 가리키는 눈금으로부터 바로 측선의 방위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나침판 바늘이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표시를 할 때 바늘이 이렇게 갔어요. NW로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근데 실제 나침판에서는 북동쪽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편의를 위해서 해놨는데요. 제품마다 이게 E하고 W가 바뀌어 있는 게 있고 안 바뀌어 있는 게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볼까요? 보통 눈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0을 기준으로 해서 360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한 눈금은 N과 S를 기준으로 해서 각 쪽으로 90도씩 눈금이 그려져 있습니다. 번이고요. 보른통 컴퍼스죠. 그 다음에 얘는 망원 이제 포켓 망원 컴퍼스인데요.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실습할 때 가장 많이 쓰던 제품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시주는 이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N, E. 북동쪽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우리는 눈금을 여기를 읽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눈금 여기를 읽어야 되는데 시준을 그쪽으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되죠. N, E 각도를 읽어버리면 끝납니다. 그죠? 간단하게 읽을 수 있게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N과 E와 W가 반전되어 있는 제품들이 이런 방위를 읽을 수 있게 표시를 한 제품들이고요. E와 W가 반전이 안 되어 있는 제품들은 방위를 읽을 필요 없이 그냥 방위각만 읽을 때 쓰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침이 있어요. 요 자침이죠. 요 자침 얘기를 합니다. 자침은 강철판의 양단을 뾰족하게 해서 강하게 자화시킨 것으로 석영이나 루비 등으로 된 축수를 가지고 경강을 갈아서 된 지주의 위에 자유로이 회전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경강, 아주 단단한 금속을 갈아서 뾰족하게 바늘 위에다가 핀을 올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남북의 끝부분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N쪽을 착색해 놓은 것도 있어요. 북쪽 색깔이 조금 다르게 표시한 것도 있고요. 북반구에서는 북극으로 향하는 쪽이 밑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보시면 이쪽으로 기울어진 게 보이는데요. 자친경사, 이걸 자친경사라고 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S극 쪽에 감아놨습니다. 가는 층금이 감겨져 있어서 수평으로 유지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고정나사로 잠궈두는 게 중요하다. 왜? 이게 아래 위로 자꾸 계속 흔들리면 마모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사용하는 나침판은 같다 다르다. 앞에서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나침판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기 아까 층금 감겨져 있죠.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남반구로 가면 이쪽에 갈려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나침판에 보면 북쪽에 빨간 점을 표시해 놨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근데 이제 뭐 순도 클리노미터 같은 텐던 클리노미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액체상에 떠 있습니다. 수평을. 항상 그래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집에 나침판 있으시면 한번 봐보세요. 고가의 나침판만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컴퍼스의 이제 구조에서 연직 눈금반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연직 이걸 이제 세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짝 세우면 됩니다. 자침의 0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40에서 50도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저희 제품은 이제 50도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눈금이 새겨져 있고요. 최소 눈금이 1도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1도 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존장치입니다. 두 개의 기포관을 보면서 구상 접합부를 고정시켜서 컴퍼스를 수평으로 만듭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네, 두 개의 가로 세로로 그러니까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지금 나사를 풀어서요. 네, 이렇게 수평으로 그냥 이렇게 계량 맞춥니다. 그래서 꽉 조여서 고정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 그래야 되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차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들의 차에 그 스마트폰 고정하는 그 스마트폰 거치대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뒤에서 나사를 조여갖고 구형 관절을 고정을 해갖고 이렇게 딱 위치를 맞춰놓죠. 얘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수평 고정 나사가 이렇게 지금 다른 장비들 뭐 오토레벨이나 트랜시시나 데오도라이트처럼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컴퍼스의 검사와 조정인데요.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컴퍼스를 사용하기 전에 주의를 해야 될 게 이게 나침반이다 보니까 자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침은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으면 예민해야 됩니다. 얘가 자침이 자력이 떨어지면요. 북쪽을 정확히 가리키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철편이나 쇠조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침을 이렇게 근처에 갖다 대면은 이 바늘이 좌우로 움직입니다. 오, 잘 움직이면 이상 없는 거고요. 철편을 치운 후에도 얘가 계속 좌우로 흔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북쪽에 멈췄을 때까지 움직이면 오케이. 자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주나 축수, 여기 요 부분이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포관 축은 기계의 연직축과 직교해야 됩니다. 컴퍼스를 설치해서 기포관의 기포가 중앙에 오도록 정준한 후 기계를 연직축 주변에 180도 회전해서 기포의 위치를 조사하는데 이때 기포가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침의 중심과 눈금반의 중심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 자침의 중심과 눈금반의 중심이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됩니다. 얘가 이게 딱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자침은 북과 남, 그다음에 중심 지주, 그다음에 남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제품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거 보통 산림 측량이잖아요. 저희는 산림 측량. 장비를 들고 산에 나갔는데 거기서 장비가 작동을 안 한다. 아니면 장비가 잘못된 걸 확인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나가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한 번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시준면은 기포관축에 직각이어야 됩니다. 기계를 수평으로 설치하고 적당한 거리 지점에서 기계를 아래쪽으로 살짝 굽혔을 때, 이래서 시준장치를 시준할 때 망원경의 십자선 또는 종선 또는 시준사와 아래로 굽힌 것이 일치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준선과 눈금반에 NS를 연결한 직선이 일치해야 됩니다. 요 선이 NS선이 이렇게 일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N과 S 쪽으로 C를 하나를 팽팽하게 당겨서 위에 얹어봤을 때 일치 NS선이 쫙 맞느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침과 지주 이외의 자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자침과 요 가운데 있는 지주 외에는 자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차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외의 제품들은 자성을 띠지 않은 제품들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야 됩니까? 안경테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해서 활용하셔야 돼요. 솔직히 굉장히 정밀하게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경테 저는 뿔테 안경인데 괜찮지 않나요? 뿔테 안경도 안경 다리와 이 굴절부를 하는데 보면 나사가 들어가 있고 금속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셔야 되고요. 전자기력도 안 되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것도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침 편차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자침 좌우선, 자북이죠. 그다음에 진 좌우선, 진북 방향과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왜 일치하지 않을까요? 네,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진북은 자 경선이 모이는 점입니다. 정말 북쪽이고요. 자침 좌우선은 자북인데 캐나다 앞쪽 바다에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엔 각도가 다르겠죠. 자, 값은 이제 그래서 모든 위치에서 다 달라요. 또 동일 장소에서도 일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또 자기 폭풍에 따라서 다르고요. 여러분들 태양의 흑점이 폭발한다고 그러죠. 이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네, 이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이제 영년 변화라고 그러죠. 수백 년을 주기로 하고 변화하는 현상인데요. 17세기에는 동편각이 최대치였으며 19세기에 들어서는 서편각으로 변해서 지금은 서편 1에서 10초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현상입니다. 이거 세차 현상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이제 연차가 있습니다. 1년을 주기로 하는 변화인데 0에서 10도 정도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는 1일을 주기로 변하는 현상인데 약 5에서 10분 정도 변화를 합니다. 네, 제가 단위를 읽을 때 도분을 자꾸 틀리게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분 맞습니다. 2시경이 최대고 평균치는 11시경이 됩니다. 자기 폭풍이란 갑작스러운 변화로 1에서 2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불규칙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컴퍼스로 측량하는 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셔서 산림 측량, 임도 측량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컴퍼스를 이용한 측량을 할까 안 할까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했다.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도면을 받아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수치 지형도 위에 도면을 그려놨는데 이상하게 안 맞는다. 차츰 편차 고려 안 하고요. 네. 자기 폭풍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고민 안 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산에 가면은 철광석이 많죠. 철광석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이 땅속에 묻힌 철광석 때문에도 각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은 네,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차이 나는 것들 몇 가지 볼게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북쪽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도북, 진북, 자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진북과 도북의 오차를 우리가 도편각, 도북과 자북의를 도자각, 그 다음에 자북과 진북, 자기평각, 뭐 자침평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북과 진북 사이에 이제 평각인데 우리나라는 보통 한 4에서 9도 정도의 서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지역에 따라서 이 지형도에는 다 표시가 돼 있었어요. 각 지형 도연마다 표시가 됩니다. 차이가. 이게 다 다르죠. 지역마다. 실제 그 지형의 전 세계에서 변하는 이 변하는 값입니다. 디클리네이션 값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측량 나갈 좌표를 입력하면 그날 그 시간의 디클리네이션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밀한 나침반 같은 경우는 이 디클리네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편차를 조정을 해서 맞출 수 있는 제품들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 뭐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소인력,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자침 옆에 금속류가 있거나 전류가 흐르고 있거나 혹은 땅속에 금속류가 묻혀 있거나 철분을 포함한 지층이 있는 곳에서는 국소적으로 자침의 방향이 변화하게 됩니다. 고압선 주변, 그 다음에 뭐 철구조물, 그 다음에 콘크리트 건물에서도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죠. 건물 옆에 붙거나 자동차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머니에 스마트폰 넣고 계시다라든가 열쇠, 동전, 안경테 다 걸립니다. 이게 다 국소 인력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급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해서 제거를 해야겠죠. 내가 이제 소지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은 소지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소 인력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서 내가 소지한 상태에서 국소 인력을 측정하면요. 측정이 안 되겠죠. 전시후시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몸에서 국소 인력을 제거한 이후에 주변에서 발생하는 국소 인력의 유무는 전시 및 후시값의 검토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방인데요. 뭐 방위 앞에서 얘기했죠. 방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측선이 좌우선과 교차선 수평각 n을 기준으로 해서 우회로 측정한 각도를 우리가 이제 방위각이라고 그러고요. 상한 눈금 얘기하면 되죠. n, s, e, w. 얘 왜 바뀌어 있어요? 나침반 그냥 표시하느라고 바꿔놨습니다. 원래는 2가 이쪽이죠. 네,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각 측량을 이제 컴퍼스를 이용해서 해볼 건데요. 컴퍼스를 이용한 이제 기본 측정은 측선의 방위 또는 방위각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방위각 측정 용도로 많이 써요. 방위각을 측정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 뭐 현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E와 W가 반전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한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침반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망원 컴퍼스 같은 경우, 포켓 망원 컴퍼스도 상한 눈금이 아니라 일반 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NW만 바뀌어 있어요. 근데 각을 읽기 편하게 이제 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뿐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위각을 가장 많이 읽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방사법이죠. 세상에서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평판에서도 이제 방사법 나왔는데요. 실제로 실습을 해보셨다 그러면 네, 세상에서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가운데 기계를 설치하고요. 그죠? 네, A, B, C, D, E를 읽으면 끝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읽어도 되고 시계 방향으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측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오차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얘는 전시후시가 안 나오죠. 시준할 때 장애물이 적고 거리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방사법이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편안하게. 네, 아까 얘기했던 단점은 오차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거요. 내각의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뒤에 트래버스 가면 나올 텐데요. 네, 삼각형 내각의 합 얼마? 네, 사각형 내각의 합.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 사각형 내각의 합은 네, 360도. 이제 그걸 이용을 하면 되죠. 오각형은 얼마예요? 네, 540도인가요? 네, 540도. 이거 내각을 다 계산을 해갖고요. 내각의 합이 540도 딱 나오면 측량 제대로 한 겁니다. 근데 540도가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럼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교차법입니다. 교차법은 이제 방사법보다는 정확해요. 두 지점에다 장비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측선에서 방위와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서 기선으로 하고요. 이 기선이 하나 만들어지고 두 번째 기선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점이 교차되는 각을 이용을 하죠. 4번 같은 경우 이제 1번에서 일근각하고 6번에서 일근각씩 교차되는 점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평판 측량의 교차법, 뭐 교선법하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전진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전진법에 이제 복전진법하고 단전진법이 있는데 복전진법을 해볼게요. 각 측점에 모든 측점마다 기계를 설치하면서 전시후시를 읽습니다. 그러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에요. 가장 힘든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전시후시를 읽다 보면 오차가 발생합니다. 전시후시는 항상 180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요. 네. 그 180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지점이 바로 국소 인력이 발생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표시에서는 전시와 후시를 검토한 결과 측점 A에서 국소 인력이 있어서 측점 A에서 국소 인력이 있어서 119도 30초를 118도 30분으로 보정을 한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럼 이 보정을 해서 수정 방위각이죠. 그래서 방위각을 통해서 내각을 다 더하면요. 360도, 오각형이니까 540도가 나와야 되는 거였죠?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상 없네 라고 해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전지법입니다. 이번엔 단전지법은 측점 하나 건너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그러면 A에서 E 보고 B 보고요. C로 기계를 옮겨서 B 보고 D 보고요. E로 기계를 옮겨서 D 보고 A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정밀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단전진법에서는 각 측선의 방향을 측정함으로 측선과 측선의 교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소 인력이 있는 곳에서도 동일점에서의 방위나 방위각의 오차는 동일하기 때문에 교각은 항상 바른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나 시간이 절약이 돼서 능률적인데요. 오차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전시후시가 없으니까 오차를 발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복전진법을 사용하는 것이 오차를 보정하는 데선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각도기에 의한 이제 제도인데요. 컴퍼스 측량 이제 제도인데요. 이렇게 측량해 온 값을 이제 도면에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도기를 이용하는 이제 제도가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울 거 있습니까? 분도기, 각도기 올려놓고 정확하게 각을 기입하면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각좌표에 의한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 우리 자가만 갖고서도 할 수 있어요. 쉽게 하는데, 자, 우리가 좌표를 구해서 각각의 값에 입력하는 거죠. 경거, 위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좌표 값을 입력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기로도 우리가 이제 뭐 일치하는 거를 확인도 해볼 수도 있고요. 하는데 요 이제 경위거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한번 트래버스 측량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뒤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각도기에 의한 방법하고 직각좌표에 의한 제도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컴퍼스 측량의 오차는요. 기계 오차, 그다음에 관측 오차, 뭐 자기 폭풍, 국소 인력에 의한 오차, 거리 측량의 오차, 차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장비를 일단 좋은 걸 써야 되고 바르게 정밀한 걸 써야 되고요. 시준, 눈금 읽기, 거리 측정 등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눈금을 읽을 경우에 2회 읽기라고 해서 한 방향을 2회씩 읽고서 진행하고요. 전시후시를 꼭 봐서 우리가 그 국소인력 같은 오차들은 제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밀도입니다. 정밀도는 아까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눈금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최소 눈금이 1도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2분의 1에서 4분의 1도까지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초 정도의 오차는, 7분 정도의 오차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7분 정도 오차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허용 측각 오차 기준 반복해서 측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산지는 6루트 n분, 평탄지는 3루트 n분 정도. 그래서 n은 뭐냐면 측점수를 계산을 해서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퍼스의 폐합 허용 오차는 평탄지는 800분의 1, 완경사지는 500분의 1, 산악지는 300분의 1. 산악지로 가니까 험난해지니까 점점 이제 정도가 낮아지죠. 이렇게 해서 측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눠서 동영상은 보내드릴 거고요. 네, 뭐 파일은 그냥 하나로 처리가 될 겁니다.